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란입니다. 제가 차 리뷰하면서 의외로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리뷰하는 이 차를 과연 어떤 분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말 곰곰이 오랫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차는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겠구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저도 제 상황을 거기에 대입해서 이 차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정해놓고 나면은 맥라렌 리뷰하면서 무슨 승차감이 안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G90을 리뷰하면서 스포츠성이 없다라고 그거를 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차 리뷰하기 전에 그 차에 내 상황을 이입을 해서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EV6 GT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는 꿈도 꾸지 마. 그냥 꿈도 꾸지 말라고. 자, 여러분, EV6 GT입니다. 자, 일단 80km 정도에서의 펀치력 한번 볼까요? 500마력대 국산 차라니. 이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EV6 GT의 5,600마력은 낮은 속도일수록 좀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60km대 그냥 50 to 100 아니면 그냥 80 to 80에서 딱 밟고 계기판에 눈 살짝 딱 가는 그 순간에 이미 110이 넘어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영역에서의 악셀 리스폰스도 물론 타이칸처럼 아예 미션까지 나와서 기어비까지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100km 밑에서는 1단 기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애들께 비할 거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미 그 차를 타서 몸을 한번 배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며 이 이상의 가속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력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완전 저속에서 100km까지는 진짜 더 할 나위 없는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100km 넘어가서 한 130, 140 이상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연기관의 5,600마력에서 보여주는 그 가속력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150 이상에서도 계속 악셀을 밟아본다거나 아니면 150 상황에서 다시 제가속을 때렸을 때 이때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사실 그 제로 100 영역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흔히 우리가 내연기관 500마력, 600마력 차들이 150, 200에서 제가속을 했을 때 하면서 다시 쫙 치고 나가주는 그 모습을, 그 느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또 거꾸로 5, 600마력짜리 내연기관 차들은 제로 100 영역에서 걔네는 일단 변속을 해야 되고 엔진 RPM을 올려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보여주는 이런 리스폰스는 또 이제 없다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EV6 GT만 놓고 보았을 때 내연기관 5, 600마력과 전기차의 5, 600마력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의 그 장점들이 이 속도 영역대별로 좀 나눠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출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 출력 얘기에 이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기다려? 사지마! 렌트해!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차가 500마력이 넘는데 가격이 7,000 조금 넘어요. 그런데 우리 GV60나 아니면 하다못해 EV6 GT 라인만 하더라도 풀옵션으로 하면 얘가 마력 대비 가격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싸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와, 이건 500마력인데 이 가격이야? 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심지어는 야, 더 싼데? 야, 그러면 당연히 500마력이지, 당연히 600마력이지, 야, 마력 높은 게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너무 아쉽게도 이 차는 국산차 최초로 이런 너무나 대단한 제로백 영역에서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가진 차지만 이걸 갖기 위해서,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돼요. 뭐냐면 이 차는 이 퍼포먼스를 갖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갖다 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버렸어요. 자, 지금은 GT 모드고 그냥
노멀로 풀고 갈게요. 노멀로. 자, 이 차는 아무리 노멀 모드로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스테빌라이저랑 이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 레이트 자체가 너무나 단단한 차예요. 이거는 데일리로는 못할 정도의 단단한 스프링 레이트와 스테빌라이저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차예요. 그래서 전자식 댐퍼가 들어가서 아무리 댐퍼를 부드럽게 지금 노멀 모드에서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이 차를 타는 순간 바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이 원래 이렇게 더러운 길이었나. 정말 평상시에는 절대 느껴지지 않던 무슨 요철 정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스팔트가 좀 여기는 면이 거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아스팔트,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포장도로인데도 웅웅웅웅웅웅 하면서 그것도 그냥 소리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도로의 포장 상태가 진동이 돼서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을 파악해 보실 때 노멀 모드에서 방지턱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은 나름 괜찮아요. 노멀 모드에서는. 그래서 이 차 승차감을 느껴보실 때 이렇게 그냥 노멀 모드에서 방지턱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는데 이 느낌만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댐퍼를 지금 부드럽게 풀어놨기 때문에 댐퍼가 크게 위아래로 늘어났다 떨어졌다 하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괜찮게 받아줘요. 그런데 좀 이렇게 좌우가 불규칙한 땅 있죠. 그리고 그냥 길 자체가 노면이 더러운 곳. 지금도 그냥 평상시에는 와, 평상시에 이 길이 이렇게 포장 상태가 그지 같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노멀 모드인데 이거는 프레임 바디보다도 훨씬 심한데 이 불쾌한 진동들이 차 안으로 많이 올라오고, 심지어 맥라렌, 페라리들도 이런 도로의 잔진동을 이렇게까지 차 안으로 많이 읽어드리진 않아요. 자, 결국에는 이게 500마력, 600마력을 집어넣어 놓고 그냥 500마력, 600마력이면 뭐 할 거야. 자, 우리는 600마력짜리 제로백 얼마짜리 스포츠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에 이 출력에 맞는 하체 세팅이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애초에 뼈대 자체가 이쪽 스포츠성의 성향이 전혀 없는 애를 갖다가 억지로 500마력, 600마력을 넣고 억지로 그 숫자에 맞는 운동 성능을 내기 위해서 막 튜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자, 우리가 M3, M4, M2 이거 왜 열광하나요? 왜 열광해요 그 차에? 그냥 단지 오로지 퓨어 스포츠가 필요한 거였으면은 그 1억 주고 로터스를 사야지. 왜 미쳤다고 M3 사가지고 그거 좋다고 왜 그러고 있어? 그 데일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차는 데일리가 돼요. 심지어 2열에 카시트 끼고 애들도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뒷자리에 사람 태워도 멀미 안 해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도 운전자는 미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차가 대단한 차예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 이 차는 뒷자리엔 사람 못 타는 차.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뒷자리가 너무 넓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했던 포인트는 바로 G80 전기차 때문이에요. G80 전기차가 노멀 모드에서도 고속에서 꽤나 쫀쫀하거든요. 나름 그게 마냥 흘렁흘렁한 차가 아니에요. 그게 되게 짱짱해요. 그리고 걔가 스포츠 모드까지 놓게 되면은 그 크고 무거운 차가 고속에서 나름 속도를 낸 상태에서 요리조리 좀 이렇게 째고 다니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 정도로 되게 괜찮은 핸들링과 하체의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 전자적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GV60 퍼포먼스만 하더라도 승차감이 이렇진 않았어요. 걔도 탈만해요. 걔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대를 했죠. 그런 느낌이라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G80 스포츠 모드에서와 같은 좀 쫀쫀한 느낌이 나는 상태에서 500마력, 600마력이라면은 이거 가지고 놀만 하겠네, 재밌겠네, 그리고 패밀리카도 되겠네, 데일리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팅입니다. 전혀 다른 세팅이에요. 아무리 출력이 더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고성능의 느낌을 내고 싶었다 하더라도 서스펜션의 세팅은 EGMP에서는 GV60 퍼포까지가 아니었을까.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세팅할 이유가 있었나. 제가 예전에 모델3 원페달 드라이빙 이거 토 나온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원페달 드라이빙 안 된다고, 운전자 니들은 편할지 몰라도 옆자리에 타있는 사람 다 토한다고 제가 맨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 뉴스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테슬라 괜찮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뉴스에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거 다 원페달 드라이빙 때문이야. 저는 멀미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서 어떤 차 멀미한다 안 한다 뭐 이거는 제 말 그래도 조금은 믿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 이 차 타고 운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멀미해요. 뒷자리 타면.
기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많은데 양쪽 스테빌라이저도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가지고 한쪽 요철만 치고 넘었을 때 차가 위아래로, 예전에 그 GLE 쿱 리뷰할 때 이 새끼 위로 이렇게 띠용띠용, 좌우로 띠용띠용 거린다고 이게 불쾌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에 조금 더 격한 버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이 머리를 앞뒤로 자꾸 흔들어가지고 멀미를 했다고 하면은, 얘는 도로에서 머리를 좌우로 자꾸 흔들어요. 그리고 이 좌우로 발생하는 롤을 얼마나 억제시키느냐가 뒷자리 승객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입니다. 저 뒤에 2열 승객한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GT 모드에서 GT 모드 켰다 하면은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좀 의심이 드는 게, 이 GT 모드도 사실 이걸 일반인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모드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아니, 여기가 방금 우코너 올라오면서 살짝 역뱅크예요. 그래서 고출력 차를 타고 저기를 지지면서 나올 때 얼마나 슬립을 일으키지 않고 쭉 치고 나가느냐를 보기에 되게 좋은 그런 코너인데, 얘가 LSD가 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했어요. 우리가 LSD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코너 탈출할 때 안쪽 바퀴가 좀 들리더라도 LSD가 출력을 양쪽으로 분배해 주도록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코너 탈출이 빠르겠구나, 확 치고 나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저기서 갔다가 지졌는데 차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더라고. 이렇게 흐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얘 타이어 세팅이 앞바퀴 33, 뒷바퀴가 39예요. 스퀘어로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똑같은데 공기압을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참 좀 신기한 건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차들도 이런 차들이 있나요? 타이어 사이즈가 앞뒤가 동일한데 공기압을 이렇게 쓰는 차가 있나? 아무튼 타이어 공기압을 뒤를 39씩이나 넣어가지고 더 이렇게 빵빵하게 다니는, 이것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정황상 500마력, 600마력을 만들기는 했는데 단지 제로백 영역에서 직발 이렇게 빠른 거, 이거 말고는 사실 스포츠성이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게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변태 같은 세팅을 한 게 아닐까. 우리 차는 이렇게 드리프트가 잘 되는 차야. 그리고 그 드리프트라는 거를, 뒤가 흐른다라는 거를 이 차의 가장 킬포인트로 여기다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500마력, 600마력 알겠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 500마력, 600마력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 이게 진짜 아무리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는 하지만 요런 코너도 그냥 맘 편히 악셀 못 찢어요. 그리고 이 차량 오너분들은 이제 GT 모드 놓으시더라도 반드시 전자제어는 다시 켜서, 전자제어 풀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운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자제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출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타이어 PS4 쓰고 뭐고 하더라도 훅훅 순간적으로 타닥 하고 날아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진짜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차가 그립을 잘 움켜잡고 가는 스킬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속에서 이제 급차선 변경을 해도 스티어링의 피드백이 느린 거랑은 별개로 100km 이상의 영역에서는 노면에서 좀 많이 좀 노는 느낌이 좀 납니다. 쫙 잡고 이렇게 딱딱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살짝 썰매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차선 변경 딱 했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처럼 날로 한번 딱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드 타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아직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이쪽 성향으로 차를 이렇게 튜닝을 하기에는 이건 플랫폼 자체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차를 이제 어떤 한 꼭지를 밸런스를 깨트려서 완전 하드코어 쪽으로 보내버린 결과 저속에서의 이런 잔진동이나 잔요철 노면을 걸러내줘야 되는 승차감을 일단 다 갖다 버렸고, 좌우로 엇박자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나 한쪽 바퀴만 매너를 밟는다거나 그런 상황도 다 갖다 버렸고,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때 그립을 좀 이렇게 쫀쫀하게 쫙 물고 있어주는데 그런 느낌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면 또 그런 승차감을 버리는 대신에 뭐 고속에서 엄청난 뭐 주행 안정감이나 뭐 날카로운 스티어링의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코너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선회는 잘 되나 탈출하고 악셀 지지고 밟고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물론 프로드라이버들이나 이제 운전을 배우신 분들은 상관없을 겁니다. GT 모드에서도 뭐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결과적으로는 스포츠카인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차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뭐 벨로스터 N, 뭐 M2 아니면 이제 뭐 슈퍼카들, 이런 잘 만들어진 고성능 차량을 탈 때 느껴지는 그 행복함이 없어요. 네,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는 타면 즐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해 본 거로는 뭐 기아차 입장에서도 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싸리 이거를 더 변태적인 세팅으로 가서 막 드리프트 더 잘 되게, 뒤에 더 잘 날아가게, 도대체 이거 누가 운전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뒤에 공기압도 더 넣어버리고, 왠지 뒷바퀴에 들어가 있는 LSD도 이게 저게 고속에서 코너 탈출 빠르게 하라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저 드리프트 하라고 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GT 버튼 눌렀을 때 기본으로 딱 뜨는 저 전자제어 꺼져버리는 저것만 보더라도 좀 그렇고. 여러분, M도 전자제어 막 안 꺼요. 그리고 전자제어를 뭐 1단계고 2단계고 아예 꺼버리는 거랑 M처럼 조금 더 고속에서 코너 탈출이 빠르게 LSD의 세팅을 바꿔주는 거랑은 이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무튼 이건 좀 불편하고 무서운 차다. EV6 GT 라인이 이번 주에 하필이면 이제 같이 와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속초TV 가는데 주행거리는 또 이제 속초TV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요거랑 EV6 GT 라인을 제가 막 번갈아서 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다시 한번 느껴봐도 GT 라인이 진짜 이 GMP 중에서 되게 제일 잘 만든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EV6 GT 라인도 이제 저희 4륜 모델이 와 있는데, 저 4륜 모델의 출력만 하더라도요, 솔직히 너무 충분해요. 너무너무 충분한 출력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출력은 다 도로에서 밟고 다닐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다입니다. 전 여전히 그냥 GT 라인이 좋아요. 그러니까 노멀 모델이 좋아요. 그게 듀얼 모터가 됐든 싱글 모터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EV6가 EGMP 중에선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어차피 이 차 시내에서 탈 거고, 혼자 타고 다닐 거고, 난 어차피 어떤 차를 타든 직발 밖에 안 쏴. 그냥 직발 한 번씩 확확 때려 밟는 게, 나는 그게 나의 운전의 재미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로백 영역에서의 그 빠른 가속감을 느끼는데 7천만 원이라면은 나는 대단한 가성비라고 생각해. 그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초입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차는 데일리카가 아니다. 이 차 패밀리카로 못 쓴다. 제 기준에서는. 그럼 제 기준에서 이 차를 오로지 펀카로 보았을 때 어떠냐 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다. 지금 차주분 같은 경우도 이제 M2 컴피티션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EV6 GT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차원의 펀카인 거죠. 또 다른 차원의. 뭐 그렇습니다. 약 한 4일간 제가 이제 오랫동안 타면서 느낀 바는 이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구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나도 한번 그 포인트를 느껴볼게.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EV6를 보고 계셨던 분들, 야, 이왕이면은 마력까지 높은 게 좋지 라고 생각하고 이 차를 구매하시면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그리고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 번씩,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